하락장을 이기는 대가들의 명언.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로서 전설적인 투자 대가 7인의 명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가져라. 워렌 버핏. 주가의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안해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피터 린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런. 버블 없이 폭락 없고 폭락 없이 버블 없다. 앙드레 코스플리어. 정치적 위기와 금융적 위기는 투자자의 주식 매도를 부채질한다. 위기에 매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대응이다. 데이비드 드레만. 위기 때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들은 안달복걸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칠리 멍거. 군중에 따라가지 마라. 필립 피세. 투자 대가의 말을 종합해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환율 급등이 불러온 공포의 대응 방안은 환율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듯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경제적 거래를 위해 돈을 서로 교환할 때 환율에 따라야 한다. 화폐 가격은 외환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매기는 것처럼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원달러 환율의 경우 보통 경기 침체가 우려되거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금융통화기금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급등해 어려움을 경험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과 증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불러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율 1달러에 1,000원일 경우 한 주에 5,000원인 주식을 10주 매수한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의 가격이 올라 주식 수익을 실현해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때 1달러에 1,200원이 상승하였다면 전에 비해 200원 더 지불해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을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앞다투어 주식을 매도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시도 불안해집니다. 다만 환율이 상승하고 상승이나 하락이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그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원달러 상승이 수혜주로 수출주가 꼽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하는 수출 단가가 올라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인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IT, 자동차, 의류, OEM 기업 등이 있는데 실제로 2008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주들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가 환율 추이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대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주의 일부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이 잘 안 가면 불안한 투자자들은 여기저기 눈길을 돌립니다. 신문, 방송, 전문가들의 조언. 휴대전화에서 주식 사이트만 켜봐도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런 유사 투자 전문 자문업체가 작년에만 해도 2,0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발을 들여 자문료를 내고 종목을 추천받아도 수익을 낸 사람은 조금이고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면 큰 상처를 입지 않지만 문제는 은퇴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은퇴를 일찍 하는데 경기 침체로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손자랑 노세요. 은퇴자금과 부동산 등의 합한 순자산으로 남은 생을 산다고 할 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래가 당연히 불안해진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읍시다. 방법은 은퇴자금을 이용해서 재테크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골라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부분 실패한데 부동산은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식이지. 이런 사정인데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다. 쌀독이 바닥이야. 최고의 전문가가 홍보하는 유사투자 전문 업체를 끼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다. 비싼 자문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자문료를 지불했다는 심리 때문에 추천받은 종목을 한 번에 사면 팔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고 있어도 놓지 못하고 끌고 안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번 생각했는데 했고도 생각해볼게. 테마주 같은 걸 추천받았는데 테마주도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지고 손실이 커집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개개인이 사고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1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생활자금이 1년 만에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고르듯이 유사 투자 전문 업체들을 잘 골라 이용해야 합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업체들에 대한 기사가 종종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 때도 팔 때도 책임지고 관리해줄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없구만.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묻지 않을게요. 그럼 뭘 물어보시려고요. 99년 말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100만 원만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는 완전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추종 매수세가 살아있는 기술주들은 당일 변동폭이 심했어요. 저도 그때 추종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 몇 개를 선정해서 회전 매매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한 거죠. 그랬더니 2009년 5월 원금 대비 960% 정도 수익이 나더군요. 혹 100만 원이 960만 원으로 1월, 2월, 3월, 4월 마음 편할 때 사고 마음 불편할 때 팔았더니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기간에는 탐욕 구간과 공포 구간으로 바뀌고 매매하는 연습을 했더니 살아남았습니다. 초반에는 금액이 적었으니까 회전율이 엄청 늘렸겠네요. 그 방법 말고는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캘핑이라 불리는 매매 기법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캘핑, 분단위, 초단위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거래를 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화가 빠른 주식시장에서 주로 쓰인다. 그 거래 패턴을 어느 정도 금액이 될 때까지 계속했어요. 원금이 수억 원일 정도까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단기 매매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이후에 하락이 꼭 옵니다. 하락 구간이 왔을 때 한번 실수했을 때 흥분에 빠지면 손실이 확 커집니다. 매우 큰 금액은 필요 없다. 자산 운영할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 운영하면 됩니다. 시장이 좋으면 최대치 금액,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줄였습니다. 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욕심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게 되고 분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면 투자 패턴이 바뀐 건가요?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가 왜 안 될까요? 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결국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같이 가는데 우리 경제는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잘 가지 않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제 경기가 상승하거나 북한과의 대립 관계가 협력 관계로 대폭 달라지는 상황적 변화, 규제 혁신과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봤던 것과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2000포인트 부근에서 박스권의 변동성인데 책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필존에는 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만화를 본 소감을 어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초보들의 내용 1. 주식시장이 침체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구체적인 진입 시점과 구간을 알려주십시오. 3. 하락 추세에 인버스 등 파생상품을 해도 될까요? 5. 4. 정량화되고 정확한 패턴 기법은 있나요? 5. 주식시장에서 고점 신호와 저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6. 잘못된 지식으로 확산된 매매 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7. 자기 자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8. 매매 기법만 알면 시행착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인버스.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발생하는 상품. 초보자들은 일단 돈 많이 번 사람이 조언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실전 투자 경력. 우와. 잘하시는 줄 알았지만 우와 599%. 과거에는 통정 매매, 허수 매매, 허수 주문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수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건전 주문 여부를 심사하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투자에 의심이 가면 수상을 못합니다. 이런 걸 감추고 있었네요. 처음부터 딱 내놓았으면 독자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초보 투자들 질문 중에 침체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시장을 보는 눈과 대응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내외적으로 악재의 확장과 소강 상태가 반복될 때에는 쉬어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하다가 반전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전 저점에서 2000포인트니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2015, 2100에서 매수하고 손해볼 필요가 없다. 개인들이 4월 중순 2250 부근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6월 초 물린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4조 원이나 된다. 어마어마하다. 기술적 반등, 고점 부근에서 긍정적인 기사는 개인 매수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경기 후퇴와 같은 악재도 소강 상태에 진입했다. 그런데 다시 격화되었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개인은 그동안 올라갈 때 못 샀으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죠. 그런데 계속 빠져요. 이제 물타기까지 합니다. 나도 물타기 했는데. 물타기 매입한 주식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로 주가를 사들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매입한 주가의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커질 경우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 손실폭을 가능한 한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손실이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효율적인 매매 기법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매매 기법이 있더라도 원칙을 정해서 제대로 실행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매 등 원칙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이 충실하도록 높은 정신력을 항상 유지하고 탐욕, 공포, 상실감 등 평정심을 무너뜨릴 만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보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분봉 차트, 캔들, 이동평균성, 패턴 등의 방법으로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흐름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본인의 매매 기법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빨리 깨닫는 투자자일수록 적은 수업료로 매매 기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냥 찌만 놀아본다. 신호가 없으면 찌 높이를 조절한다. 왜 잘못된 매매 기법에서 이겁니다. 그동안 어렵게 배운 지식이 아까워서 가끔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앞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 당신과 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방법을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 이유가 비슷하다. 이럴 때 수익을 내고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답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좋은 말씀은 알겠는데요. 진짜로 알려주세요. 교양 말고 전공요. 진짜 매매 기법을 알려줬는데 유술방망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타기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물타기 하면 일단 매수가가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나 미래나 추세 상승 중이라면 물타기에도 좋습니다. 어차피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물타기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타기를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주가가 10% 빠졌다고 밑에서 2배 사시면 5% 올라오면 0이 된다고 다행이다. 10% 빠지면 2배를 샀는데 거기에 또 10%를 빠졌다. 거기에 또 10%가 빠지면 계좌 아웃입니다. 원금은 거의 다 소진됩니다. 물타기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물타기는 그 이상 안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하잖아요. 예상은 했지만 제대로 예상을 못한다. 개인들이 물타기를 할 때는 급락장이라 급락 종목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급락장이나 급락 종목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면 시장 주도주나 인기주들은 주가가 급락해 이렇게 싸냐 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빠진다. 어라? 순간 당황하지만 주가가 하방 경직으로 보입니다. 물타기다. 추가 매수. 그러다가 주가가 야속하게 또 빠집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사자 쪽으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팔자 쪽으로 물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급락이 없고 반등을 한다고 결론을 내고 계산을 계속 산다. 하방 경직적. 주가가 어느 선까지 하락을 하면 경험으로 하락된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크게 반등한다는 성향. 물타기라는 투자자는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닥이 나온 것 같으니까 산다. 그러나 그런 구간은 급락 구간이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짝 반등을 보고 그것이 바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요즘에도 이런 물타기를 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박스권의 매매의 핵심은 악재가 생겨서 빠질 때 박스권 하단까지 갈 것인지 조금 하락하다 반등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악재가 커서 박스권 바닥까지 갈 것 같다고 보면 시장주나 인기주의 가격이 10% 20% 빠지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 주가가 바닥까지 가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판다. 시장의 불확실함이 커지면 좋은 종목도 팝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많이 빠졌다 매수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싶어도 꾹 참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진입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 순간 반등하면 저도 사실 일부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2000포인트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바닥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느냐. 시장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기사를 매일매일 보면서 분석 예측합니다. TV, 신문, 인터넷.
그런 다음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합니다. 맞으면 잘 된 것이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수정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것이 없어. 이런 작업을 365일 계속합니다. 매일 분석, 예측, 확인. 잠잠 자자. 오늘 코프를 못 간다니까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이랑 같이 가.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종료할 때까지 시장과 관련된 주식의 주가를 끝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계속 갈 듯한데 끝나기도 하고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료가 시장과 주식에 정직하게 반영돼 눈에 쉽게 보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재료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기간 매우 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훈련을 해야죠. 사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냥감이 코앞인데 활을 만들고 있으면 밥을 굶습니다. 주식 공부하듯이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쪽에서도 성공하겠지요? 저는 사업보단 주식 쪽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매매 중간에 다른 분야에 들어가 봤었는데 저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한마디로 호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승률을 높은 쪽으로 노력이 많이 하면 호갱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침체장인데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또는 그 이상까지 떨어지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금방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틈에 끼인 한국이 처신이 힘들다. 우리 물건 써라. 그걸 쓰면 안 돼. 시장의 장애 요인이 많아지면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이익도 감소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가라앉습니다. 좋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정거리가 멀다. 이것도 멀다. 또 더 가까이 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2200, 2100 포인트일 때 안 담는다. 2000까지 기다렸다. 지금 악재가 계속 진행 중이라 분할 매수해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조금만 담고 계속 분석해서 기다려야 하는 구간으로 봅니다. 나눠 사야죠. 2100일 때 사고 2000일 때 사고. 전 저점에 2000이 최근이었는데 이전의 악재가 해소될 것 같아서 2250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악재가 다시 확장되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권 바닥에서 모든 종목을 반등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장산업 우량주를 찾아놔야 합니다. 성장산업 우량주는 제일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 우량주가 꿈틀거릴 때 매수를 한다. 이것이 독자들에게 권하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남들 앞에서 주식을 이것이 독자들에게 권하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남들 앞에서 주식으로 돈 번 얘기를 하면 고지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작년 말에 2개의 계좌를 빼서 2년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계좌가 몇 개나 되죠? 단기 계좌, 중장기 계좌, 그리고 파생 계좌 따로 분리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좌는 단기 계좌보다 수익이 많지 않았어요. 하락장이었으니까. 단기 투자는 항상 하던 기술이 있으니까 수익이 컸다. 2017년 15, 2018년 15, 100만원으로 이 바닥에서 컸으니까.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대충 살면서 돈 버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그 반대죠. 공부를 피나게 합니다. 제 투자 방법은 100% 얘기해줘도 다 따라하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식 공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필자가 강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의 만화의 꼴은 관상 만화입니다.
맨 처음 관상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 사람의 얼굴이 보이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합니다. 3년은 해야죠. 3년? 만화 한 편 그리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관상 선생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관상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지나간다. 그렇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계 초쯤은 잔인하게 돌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년 반을 관상 공부를 하고 꼴 만화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지 않았으면 꼴 만화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3년을 보내면 어떤 생활이 할까? 주식 투자의 적성에 맞는다면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화가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이 만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보다 더 쉬워 보입니다. 만화가는 국내 단일 시장에서 다른 만화가들을 이겨낸 상위 5%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다른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투자자 각자의 투자 금액과 성과 목표에 따라서 투자에 자립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지셨습니다.